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에서 간단하게 지워야 할 부분이 있을 때 포토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놀라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아바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 본 이미지인데요. 정말 기술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죠. 이런 인공지능이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본 강의는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클린업 픽처스라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소는 본 영상 하단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사이트만 여셔서 그림만 연 다음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물론 제약이 있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물을 작은 사이즈로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썸네일이라든지 작게 들어가는 이미지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큰 이미지가 필요하실 때는 여기는 프라이싱 들어가셔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720p, 즉 1280720 사이즈만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 이상은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고해상도 사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들어온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여기에 클릭 here or drag on image file이라고 나오죠. 자, 이미지 파일 드래그해서 여기다 얹으셔도 되고요. 자, 이걸 누르신 다음 직접 원하는 파일을 찾으셔도 되겠죠. 자,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도로 위를 지나가는 사진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지워볼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 얹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이 나오죠. 자, 이거는 큰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것은 작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큰 사이즈는 원본 사이즈 그대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작은 사이즈로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우개와 돋보기, 브러쉬가 나오게 되죠. 자, 지우개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사진 위에 얹으시면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로 칠하는 부분은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기는 돋보기 버튼 누르고 확대를 하게 되겠죠. 자,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 옆에 줌이라고 나오죠. 이 줌을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칠할 때는 이 줌을 이용을 해서 확대해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우개를 누르면 이번에는 브러쉬 사이즈로 바뀌죠. 자, 마우스를 얹어보면 이 사이즈인데요. 이걸 조절을 하면 더 작게도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해서 칠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칠해볼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지우고자 하는 이 차를 칠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자도 지워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칠해줍니다. 빈 곳은 없어야겠죠? 자, 그 다음 마우스에 손을 떼게 되면 인공지능이 연산을 해서 간단하게 지워주죠. 없어졌죠? 지우기 전과 지운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그림을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운로드 버튼 옆에 보면 스위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위치를 키면 지우기 전과 후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 확인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했던 작업물은 자체적인 저장은 되지 않아요. 뒤로 돌아가거나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버리면 지금 했던 작업물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스타트 뉴 눌러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위에 또 얹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사진인데요. 이 오토바이 뒷면 부분에 보면 난간이 있죠. 여기 있는 오토바이를 지우는 건 간단하지만 이 뒤에 있는 난간이 이 오토바이에 가려진 부분을 지우게 되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웹에서 찾아보시면 사진에서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을 지우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뒷면 부분은 굉장히 어색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 사이트는 그냥 지우는 게 아니고요. 이 사진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한 다음 완벽하게 메꿔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때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꺼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싹 칠해 줍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뒤쪽 난간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죠.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메꿔줘서 가능한 거죠. 여기 사람도 지워볼까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간단하게 지워주겠죠. 그렇죠? 근데 칠을 하실 때 이렇게 한꺼번에 지워야 할 부분은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한 번에 칠해 주셔야 제대로 지워져요. 중간에 클릭하면 아무래도 좀 거칠어지겠죠. 자, 지워졌죠? 이렇게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운다고 해서 원래 있던 나무가 지워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죠. 지워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판단을 해서 다른 것은 건들지 않고 그 부분만 지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놀러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진은 이런 게 아닌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끼어드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안 나왔어요. 이럴 경우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죠. 자, 다시 들어가신 다음 필요 없는 부분 싹 다 지웁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세요. 완벽하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던 사람, 여기 있던 사람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중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릴 수는 없겠죠? 이럴 때는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칠해 주시고요. 거의 완벽하죠?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는 돌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사람만 깔끔하게 지워줄까요? 어때요? 완벽하죠?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반사되는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 지금 이 반사되는 기둥 부분이 여기 있는 석고상이 없어졌을 때도 그대로 만들어질지 궁금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대신 브러쉬는 조금만 줄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부터 조각상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동떨어진 곳까지 칠하는 건 안 좋겠죠? 최대한 그 근처 가까이만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풀도 올라와 있는 것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됐네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반사되는 기둥 그대로 다 유지됐네요. 그죠? 자, 완벽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창문도 다 살아났죠.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 사진 찍을 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잔상이 나오면서 사진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굉장히 아깝죠. 여기는 사람 부분만 없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죠. 자, 여기도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만 조절을 해서 자, 이 사람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없어지겠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없애줄게요. 자, 어때요? 깔끔하게 없어지죠? 자, 이 사람도 없애볼까요? 여기도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썸네일 같은 데나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진일 경우에는 거의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완벽하죠? 자, 그 다음은 이런 기능도 됩니다. 이렇게 옷에 글씨가 써 있을 경우에 이 브랜드 때문에 지워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도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칠하는 것보다는 부분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옷에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일단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ED만 우선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지죠? 자, 그 다음에 ISS 부분 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앞쪽도 지워줍니다. 그러면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간단하게 이런 브랜드라든지 로고도 지워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놀라운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 봤어요. 자, 이렇게 전선이 막 엉망으로 엉켜 있죠. 이런 것도 과연 지워줄까요?
자, 더구나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건물에 패턴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커버가 되면서 지워질지 궁금하죠? 자, 여기 있는 사진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칠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칠을 해서 깔끔하게 없애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 완벽하게 지워지죠? 자, 이런 전선 같은 것들은 너무 두꺼우면 안 되겠죠? 약간만 줄여 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부터 쭉 칠을 해 볼게요. 지워지죠? 네, 이거는 그냥 칠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무가 있고요. 나무 사이에 지금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저는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전봇대만 지우고 싶은 거죠. 이럴 경우도 잘 지워질지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봇대를 칠해줬습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자동차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안 지워졌죠? 자, 그 다음 나무도 그대로 있고 전봇대만 없어졌습니다. 이 전봇대가 진행하는 방향을 얘가 판단을 한 다음 나무하고는 상관없이 전봇대만 지우라는 얘기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대단한 발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을 건물을 가로질러서 한번 칠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런 식으로 전선을 쭉 지워 보겠습니다. 자, 창문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패턴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울 거고 이건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전부 판단해서 지워주는 거죠. 자, 이걸 켰다가 꺼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술이 점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네요.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되는 것도 대단한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주죠. 앞으로는 더 발전하겠죠. 자, 여러분도 간단하게 이런 거 지우거나 할 일이 있을 경우 복잡하게 그래픽 프로그램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AI, 인공지능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피부로는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의 놀라운 최신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피부로 느껴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그림에 대한 지식,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컴퓨터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10초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blockaidlabs.com으로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주소는 본 영상 하단에 나가고 있죠. 자, 그 주소로 들어오시게 되면 PC와 스마트폰 가리지 않고 즉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십자로 겹쳐 보이죠. 자, 여기에 손을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360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기능은 게임이라든지 버추얼 리얼리티, 즉 가상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기술인데 그런 결과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무료로 만들어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 가입을 하시면 좀 더 속도는 빨라집니다. Try Skybox AI 버튼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메시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체크했습니다. 컨펌 합니다. 360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만들 텐데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나오죠.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디지털 페인팅, 리얼리스틱, 애니메이션, 판타지, 사이파이, 공상과학, 소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네틱, 영화 같은 효과라든지 꿈 같은 효과, 오일 페인팅, 유화죠? 뭐 망가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중에서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워터컬러 수채화 방식도 있고요. 펜, 잉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저는 디지털 페인팅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Dream of Your World라고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써주면 되는데요. 이미 이 방식은 뭐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챗 GPT 같은 곳이나 또는 빙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블로케이드 랩에서 만드는 방식은 이 텍스트뿐만이 아니고요. 형태 자체를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기존의 텍스트로 만드는 방식들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 숲이라고 한다면 나무의 위치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한 내용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걸 그냥 볼 수만 있는데 이 블로케이드 랩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레이아웃 형태도 우리가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입력창 위에 보면 Create New라고 있죠. 자, 클릭합니다. 새로운 거 만들 거냐고 물어보죠. 자, Get Started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빈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면 손바닥이 있죠. 손바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붓이 있고요. 브러쉬죠. 그 다음엔 지우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대충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에 오두막이 있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러쉬 선택하고요. 자, 오두막집을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자, 나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무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도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오두막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풀숲도 몇 가지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땅 선을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 다음 명령어도 단순하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레스트, 숲속이죠? 컴마,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케빈이라고 할게요. 오두막이죠? 그 다음에 좀 밝게 만들게요. 자, 라이트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여기 있는 입력 프롬프트 창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제가 좀 전에 그렸던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맞아 떨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 두 개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작은 숲이나 이런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집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산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아래에 또 집이 있죠. 이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360도 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 창에 복잡하게 설명을 넣지 않아도 간단한 몇 가지 문구만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디지털 페인팅을 누르시고 망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화 스타일로 만들어주죠. 그 다음 내가 형태를 잡은 모양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때도 360도 뷰로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관련 지식이 없는 분도 얼마든지 연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기본 모양만 잡아주시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판타지로 줘보도록 할까요? 또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이번에는 판타지스러운 연출을 해줬죠? 마우스를 얹어보면 그 레이아웃대로 만들어줬네요. 자, 이때도 360도 뷰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그림은 많이들 보셨겠죠? 이런 거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기본 레이아웃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지우개 모양이 있죠? 자, 이 지우개를 누르신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를 좀 더 키워서 크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지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자, 숲 모양이나 또는 산 모양을 연출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집 모양도 몇 개 더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애니메로 두고 제너레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됐죠? 또 프롬프트 창에 얹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비슷하게 잡혀 있네요. 자, 지금은 약간 달라졌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모양이 약간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레이아웃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뒤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AI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런 이미지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레이아웃도 그려줬지만 레이아웃을 그려주지 않고 프롬프트만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스타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만 만들어줘도 원하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그림을 연출해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 때는 좌측 상단 블럭헤이드 랩스 다시 누르시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Try Skybox AI 눌러주시고요. Create New 누르신 다음 여기서 또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좀 전에 제가 만든 것들은 이 장면만 그렸죠. 자, 그런데 그릴 때 이렇게 360도를 돌아가면서 전부 레이아웃을 잡아주시게 되면 360도 전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바다 풍경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또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자, 바다 풍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다를 하나 그리고요. 위쪽에 구름 모양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이 떠다니죠? 네, 이런 식으로 구름도 만들고요. 자, 여기에 요트도 다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요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비치라고 쓰고요. 그 다음 구름도 쓸까요? 클라우드라고 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돛담배 같은 게 있죠. 자, 이것도 세일링 보트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여기 있는 프롬프트와 매칭을 시켜서 어느 정도 비슷한 그림으로 연출을 해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메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완성됐네요. 자, 마우스를 프롬프트에 얹으면 거의 일치하게 만들어주죠. 자, 구름 위치 같은 것도 그대로 그 위치에 있고요. 여기 있는 세일링 보트도 그대로 만들어주고 해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소품들도 전부 얹혀 있고요. 바다 풍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시려면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컬러나 이런 것도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또는 웹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죠. 저작권에 상관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운로드 버튼 누릅니다. 자, 다운로드 됐죠? 자, 그런데 이걸 열어보시면 여러분 생각과 약간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만든 360도 파노라마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한 것을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잘라서 이용을 하시고요. 지금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라도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는 360도 뷰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누구나 이렇게 360도 뷰로 보게 됩니다. 완성된 사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속성에서 열어보시게 되면 자세히 가보시면 사진 크기가 6144에 3000이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르더라도 문제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60도 뷰를 이용을 하실 분들은 블로그라든지 전용 플레이어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용하시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클립 드롭이라는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인데요. 아래로 내려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보이는 구역, 그 바깥쪽 구역까지 인공지능이 알아서 확장해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충의 형태만 그려주면 그 형태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죠. 그 다음은 이미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 백그라운드 기능은 배경 화면을 간단하게 지워주죠. 기존에는 포토샵이나 다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복잡하게 배경을 지워줬었는데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배경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라이트를 바꿔주는 기능이죠. 사진을 찍었을 때 한쪽이 밝게 나오고 한쪽이 어둡게 나온다거나 또는 한쪽만 어둡게 해서 좀 더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할 경우 이 리라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밝기를 간단하게 변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업스케일링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최대 16배까지 해상도를 올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한 장으로 A4 사이즈까지 이미지를 키워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 모두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크롭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언크롭 해줄 텐데요.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얼굴의 일부분만 찍혀 있죠. 나머지 부분이 다 찍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얼굴이 너무 잘려서 찍혔어요. 이럴 경우에 간단하게 찍히지 않은 부분까지 확장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제가 제일 놀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전혀 위화감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사방에 조절점이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 사이즈가 1024에 576 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 더 키워주고요. 그 다음 우측도 적당히 잡아주겠습니다. 좌측도 잡아주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한 이미지를 4개를 더 만들어주게 돼요. 자,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주죠. 자, 보시게 되면 이 뒤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죠. 이미지를 덧댔다는 느낌 전혀 없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멈춰서 2가지 이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이 이미지는 약간 뒷부분이 너무 튀어나와 보이죠? 자, 이거는 거의 완벽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이 부분이 잘려서 좀 아쉽다 한 그런 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블 두들이라는 기능이죠. 이 기능은 내가 대충 원하는 형태를 그려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죠.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필이 있고요. 지우개가 있죠. 자, 이 아래 도화지에 연필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접시에 사과가 얹혀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과 모양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뒤쪽에도 사과가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과를 그려주겠습니다. 이 뒤쪽에도 사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과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접시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접시를 얹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시를 만들었어요. 자, 이미지를 다 그렸죠? 자, 그 다음 프롬프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접시 위에 얹혀진 사과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는 영어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쓰기가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위에 얹혀진 사과 3개라고 썼습니다. 자, 3F on a plate라고 했죠? 자, 이거 복사할게요. 여기는 복사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 위에 그대로 붙여준 다음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겠죠. 자,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네요. 자, 제가 그린 이미지를 기본으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줬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 중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H 버튼을 눌러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과 3개가 접시 위에 얹혀 있다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실제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 리얼리스틱이라든지 하이퍼 리얼리스틱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좀 더 실제같이 만들어 주겠죠. 3 apples on a plate 하고 포토 리얼리스틱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사진같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리얼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드는 거는 회원 가입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고요. 만약 회원 가입을 해서 구독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 줄 뿐더러 사이즈도 마음대로 변형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큰 사이즈를 원하실 때는 구독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프라이싱 가보시면 한 달에 6,900원 정도죠. 급하게 필요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투칸이라는 새를 그려봤는데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투칸새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투칸새라고 썼습니다. 복사합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에 그대로 붙여주고요.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까요? 자, 투칸새죠? 많이들 보셨죠, 투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다운로드 HD 누르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그린 형태의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포토 리얼리스틱이라고 뒤쪽에 단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좀 더 실제감 있게 나왔네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간단하게라도 그려주시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스테이블 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린업 기능인데요. 자,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이미지를 찍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 찍혔어요. 그 부분만 지우면 아주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린업 들어갈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사진을 여기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궁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중간에 사람이 찍혀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없어지면 아주 고궁 사진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겠죠. 자,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2가지 사이즈로 만들어주죠.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구독제를 이용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되겠고요. 지금 이 이미지는 무료로 이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이미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료로 해볼게요. 자,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이미지가 확대되고요. 스페이스 누르면 이미지를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브러쉬를 가지고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칠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라고 있죠? 사이즈 조절을 해서 필요한 이미지만 지워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정교하게 선택을 할수록 더 잘 지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자도 지워야 되겠죠? 자, 옆에 있는 이미지도 지워주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지웁니다. 전부 칠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위쪽은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칠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칠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 퀄리티를 체크하게 되면 좀 더 고화질로 지워주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자, 그냥 해볼게요. 클린 합니다. 없어졌죠? 자, 간단하게 원하지 않는 부분만 지워줄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부분 없이 완벽하게 지워주죠? 이 클린업 기능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배경 지우기 기능이죠.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나 PT 같은 거 이용을 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어딘가 올리거나 할 때 배경을 없애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간단하게 배경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리무브 백그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없앨 사진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얹어볼게요. 백그라운드 리무벌 기능도 큰 사이즈를 만들려면 구독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무료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자, 일부러 제가 배경과 남길 부분이 구분이 잘 안 가는 컬러가 섞여 있는 그런 이미지를 선택했는데요. 이런 이미지도 거의 완벽하게 지워주게 됩니다. 전혀 이상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지워주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운영자님이 사진을 하나 찍으신 건데요.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은 사진이라서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은 셀카로 여러분이 찍으시는 경우 많죠. 이런 것도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거의 완벽합니다. 여기 보시면 옷깃에 있는 이런 털 부분도 전부 배경을 뚫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진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을 간단하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대단한 것은 어느 부분을 뚫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을 때는 인식하기가 쉽겠지만 풍경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뚫리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또 얹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건물이 있고 하늘이 보이죠? 자, 이런 것도 알아서 하늘만 뚫어줄까요? 자, 해볼게요. 자, 뚫어주죠. 인공지능이 대단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뚫고자 하는 부분이 어딘지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서 뒷배경을 없애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업스케일링 기능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권 사진이나 증명사진 사이즈의 사진만 있으면 A4 사이즈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운영자님 증명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자세히 들어가시면 579에 725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얹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2배, 4배, 8배, 16배까지 확대를 할 수 있죠. 무료일 경우에는 2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구독제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은 작은 사진이 크게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다시 찍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데요.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전문적인 이미지 보정하는 그런 곳에 맡길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구독제 이용하시면 7,000원 정도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필요할 때 한 번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배로 키워보도록 할게요. 업스케일 합니다. 자, 지금 확대가 된 상태인데요. 자, 보시면 디테일도 또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강의 화면이라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디테일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 할게요. 자, 지금 똑같은 사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원본이고요. 하나는 업스케일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업스케일한 사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속성 들어갑니다.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사이즈가 나오죠. 자, 원래 사진은 사이즈가 얼마였죠? 579에 725 픽셀이었죠. 자, 지금 키워진 것은 1158에 1450 픽셀이 되겠습니다. 2배로 커진 거죠. 자, 열어보게 되면 화질의 손상 전혀 없이 2배로 사진을 키웠습니다. 자, 가끔 예전에 찍은 사진을 좀 키워서 프린트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얼굴이 너무 작게 나왔다든지 이럴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스케일 기능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립드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몇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기능들은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사용 방법은 지금 보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사진을 얹기만 하면 되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이런 기능들을 누구나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적용시켜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